음식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었어요. 컨벤션 같은 게 유타에서 열렸었는데 거길 딱 갔는데 정말 별의별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인도 음식, 뭐 타이 음식, 베트남 음식 다 있는데 한식만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컨벤션이었는데 이제 너무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왜 없지 한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에 갔었는데 우연히 처음으로 유타에서 트럭 6대가 서 있는 거를 딱 본 거예요. 그날 사실- 저녁에 샀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본 날 그날 저녁에 바로 샀습니다. 트럭을 추진력이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사는 안 해보고 그냥 바로 그냥 차를 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사야지 하니까. 후회할까 봐. 네, 아니면 계속 안 안 할 할까 봐. 이유가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한 트럭이 딱 앞에 있으니까 이제 모티베이션을 이제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시작됐다. 네,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계속해서 되는 일이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 네, 일단 벌리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샀습니다. 메뉴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메뉴를 왜냐면 계속 트럭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야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 재산을 다 투자한 거였으니까. 그냥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엔진에 문제가 있었던 트럭이었죠. 트럭 창문이 날아갔는데 손님이 저녁에 들고 왔어요. 야 이거 니네 거지. 뭐 이런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노량진 컵밥이라는 어떤 다큐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해서 이제 컵밥을 한 거죠. 컵밥을 하신 거군요. 이때 그래서 밥을 깔고 양상추를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기 잡채 소스를 미국인 분들의 입맛에 맞게. 네.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밥과 그리고 또 잡채가 들어갔다고요? 네네네. 아, 어떤 사업은 3개월 뒤에 망해버리고 어떤 사업은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노트에다가 절대 해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3,000개의 레스토랑의 주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만든 게 컵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앤아웃이라는 버거 컨셉이 심플함 그 지미 잔스라는 샌드위치 집이에요. 거기서의 30초 전략 서브웨이의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게 컵밥이었죠. 첫 장사를 나갔을 때를 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아니, 근데 진짜 처음에 딱 열자마자 진짜 드라마처럼 진짜 대박이 났어요. 에? 그래서 진짜 나가자마자 이제 다 팔아버렸어요. 300인분. 이야, 300인분을요? 300인분을요. 어디서 파신 거예요, 그건? 그냥 거기 유타는 굉장히 아웃도어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아웃도어 컨벤션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이제 어플라인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네. 저희가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한 3시간 만에 다 팔렸을 거예요. 300인분. 300인분을요. 이렇게 3일간 매출이 2천만 원. 그렇죠. 야, 그 뭐 트럭값하고 다 뽑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부자 됐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 좋아서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중간에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예요? 처음 열자마자 정말 다 팔렸는데 네. 이제 부푼 마음을 갖고 네. 다른 이제 이벤트들을 갔는데 근데요.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웃도어 컨벤션이 네. 다른 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장소고 먹을 데가 많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해결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닌 네. 일반 장소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저희를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저희 옆에 트럭이 되게 유명한 와플 트럭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리타에 제일 유명한 트럭이었는데 그 트럭도 줄을 막 100명씩 쓰는데 저희는 진짜 뭐 한 명 오고 2명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트럭은 100명씩 서 있는데 그 안에 앉아 있지 않아 보면 그 기분은 진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나갔던 장사가 너무 대박을 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되겠구나.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이런 그 느낌만 가지고 갔다가 나름의 조금 이렇게 경험을 좀 하셨군요.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혹독한 장사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저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고 되게 좌절이 많이 생겼지만 그냥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는 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랑 막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가위가위보 했고 진 사람 있으면 막
매운 소스 막 먹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사람들이 막 저희들이 막 깔깔깔 웃으니까 그 옆에 트럭 100명이 서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를. 네. 그리고 제가 야 쳐다본다. 야 더 뛰어 그래가지고는 트럭 옆에 가가지고는 3명이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막 트럭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제가 했었던 게 원래 고등학교 때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막 제가 춤을 추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랬더니 줄이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에서 진짜 300명까지도 줄을 쓰는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영업 방식이 참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웃는 소리에 반응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뭐 언어가 화려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몸으로 때우신 거네요, 진짜. 손님들에게 한국의 정, 덤, 뭐 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한국말을 쓰면 반가우니까 네. 뭐 만두 하나 더 얹어주고 뭐 잡채도 좀 더 주고 네. 고기도 더 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미국 문화 자체가 뭐를 조금 더 준다라고 하면 항상 엑스트라 차지를 해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자주 오면 뭐 계란 한 더 주죠. 후라이도 하나 더 주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집에서 먹는 김치 네. 꺼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먹어봐. 줬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 친구들은 되게 특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깎아주세요 막 이런 것도 막 갖고 왔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더 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덤으로 또 녹아나기 시작했고 정이라는 거는 내가 트럭을 보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는 그 친구들이랑 놀아요. 한 달에 한 명을 뽑아서. 그럼 이 친구들이 내가 맨날 트럭을 쫓아다녔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도 오네? 이런 또 끈끈한 정을 느끼는 거죠. 또 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같이 하고 같이 춤추고 Are you first timer? Yeah, first time. We're the first timer! 그냥 레벨 1 하면 레벨 1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좀 4에다가 뭐 점 2개 찍어주면 4.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hree. Can I make a 3-point to 2? Do you want to get I'm gonna get 5. 6?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니까 냄새만 맡고 버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쓰레기통을 막 뒤졌죠. 잡채를 다 먹었는데 잡채에서 넣어 있었던 버섯이랑 양파들을 막 다 버려놓는 거예요. 왜 안 먹지? 그리고 지금 컵밥을 보면 잡채랑 당근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가 이 코스트를 아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완전 빼요. 완전히 그 친구들한테 입맛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레기통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축구 경기장에 예전에 무작정 찾아가서 네네네. 예, 판매를 또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유타에는 재즈, 있죠. NBA 재즈가 네. 있고 유명한. 이제 프로축구 팀이 있는데 네. 그 관계자를 안 만나주려고 하죠. 왜냐면 저 트럭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인데 네. 만나주질 않는데 이제 제가 세일즈 배웠던 것처럼 이제 계속 찾아가서 일단은 그 담당자를 만나서 네. 나한테 5분만 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딜을 제가 어떻게 쳤냐면 여기 직원이 모두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25명 점심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안 좋아한다면 내가 다시는 안 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입맛이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당연히 좋아할 그럴 수- 수 있죠. 근데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노를 못 할 거다라는 생각에 25명을 그냥 다 홀려버렸던 것 같아요. 야. 뭘로 또 흘렸어요, 그분들은? 막 손금 보고 막 관상 보고 막 이게 그 영어로는 손금 뭐라고? so good, so perfect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 팜라인 해가지고는 무조건 너 와이프가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그럼 막 하이파이브 막 하고 그러면 어우 네 와이프는 더 예쁘다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는 운 좋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랑 정말 그렇지. 일하고 싶어 나한테 기회를 줘였죠. 마음을 좀 열어줘. 예. 근데 이제 그런 그거를 거죠. 되게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25분의 점심에 다들 만족을 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바로 입점을 하게 되고 와. 그리고
햄버거, 타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저희가 1위를 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마음으로 통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컵밥이 기본적으로 맛있었겠죠. 아니 그렇게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첫 해 매출이 연 9억이요. 우와. 첫때 9억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게요. Work it. Own it. That's right, baby. 아니 그 단골 손님 덕분에 인도네시아도 진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이분들이 손님이었어요. 네. 이제 그 두 친구가 형제거든요. 알빈과 데빈이라는 친구인데 저희를 진짜 일주일에 한 4-5번은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대단하시네. 그분들. 진짜 그분들은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하죠. 이제 밥을 주면 보통 이게 트럭에서 받아가지고는 뭐 의자에 앉아서 그렇죠. 먹는다든지 차에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딱 주면 트럭 앞에서 그걸 막 먹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친구가 돈이 많이 없나 보다. 어. 진짜 배고픈가 보다. 더 줄게 하면서 막 공짜로도 주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오더니 자기네가 이제 곧 있으면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컵밥이라는 트럭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컵밥을 프랜차이즈를 하기 원했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예스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로열티한 손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1년을 생각하고 나도 1년을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가 1년 뒤에 똑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자. 얘기를 해보자. 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트럭도 2번째가 생기고 가게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친구들이 서가지고는 그랜 오프닝 때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막 트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트럭 뒤에서 똑똑똑 열어봤더니 두 형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어떻게 생각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어떤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인도네시아 가서 한번 마켓을 한번 보자 라고 해갖고 거의 20시간이 넘어요.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진짜 리무진 한 대가 오더니 저를 픽업을 한 거예요. 운전기사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인도네시아의 신세계 2세들이에요. 재벌가예요. 재벌가의 지금 그분들이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두 형제가 그 해서 두 형제가 해서 근데 그거 타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아이 뭐 야, 바뀌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대표님이 이 미국 창업 투자 서바이버 프로그램에 샤크탱크라는 여기도 출연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 프로가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장수 프로그램이고요. 한 13년, 14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Here I've got some hot water. Here I've got some cold water. When I immerse the scrub that is in the hot and cold water, My name is Doc. My name's John. And we're from. 여기에서 근데 이 5분 전원이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그래서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야. 근데 이제 5분이 뭐 거의 1시간 반을 막 네. 싸우셨고요. 이걸 하겠다고. And I think I can provide that better than anybody because I do have that national platform and I can get word out there better. We but at the all same have time, that national no, platform. it's not and quite we the can same. all get it out there as well. So it's not quite the same. But 뭐 어떤 분은 막 60억을 투자하시겠다라고 했고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샥탱크 하는 동안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래 그 정도는 아닌데 분위기에 좀 이렇게 반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매력에 좀 또 빠져지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낡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컵밥이 11년 만에 트럭 8대, 매장이 260개, 직원이 900명이고요. 연매출 600억의 기업이 됩니다. 야, 아니 이게 저 컵밥 매장 곳곳에 이제 한글을 많이 적어주셨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글을 많이 쓰는 네, 이유는 네. 저희가 없다 보니까 한국 노래도 많이 틀어놓고 한글도 많이 집어넣고 뭐 코카콜라랑 저희랑 컨트랙이 맺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글을 코카콜라 머신에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는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요청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코카콜라라고 영어로 쓰고 싶으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나 그럼 펩시랑 일할 거다. 오. 대놓고 얘기했죠. 필요하잖아요, 한글이. 야, 근데 이게 딜 자체가 무식하죠. 어, 무식합니다. 결국에는 썼습니까? 맞아 한글로? 맞아 그런가? 아, 그럼 써야죠. 야. 아니 근데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매장에서 안 할 수 그렇죠. 없어. 네. 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예요. 근데 제가 11년 전 처음 트럭을 딱 만들었을 때 이제 불고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간장을 타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이 소스를 딱 쳤는데 중국의 이금기 소스와 일본의 기꼬만 소스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성장해가지고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시스코한테 우리 간장을 가지고 싶다. 난 이걸 쓰고 싶다. 이제는 소이 소스를 치면 이제 샘표의 간장이 나옵니다. 저희가 10년 전부터 대학교에 장학금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학교 안에서 파는 전체 세일즈의 10%를 학교에다 도네이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니버스 오브 유타에는 컵밥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대표님 핸드폰에 저장된 특별한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셨고요. 그러시군요. 예. 아주 수십 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에 이분은 막강한 권력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정말 한없이 원하는 거는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딱 초반에 저희가 그런 정흥덤을 넣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트럭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주신 답이 이거야.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컵밥을 먹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내가 컵밥을 먹고 밥심에 오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미션이 저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문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저기 가면 되게 즐거운 곳이야.